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이사였던 그 남자. 왜 칠순이 넘어 거리로 내몰렸을까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빵 부스러기 취급까지 받던 노인의 기구한 운명. 하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오래된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그 빵집에서 다시 일어선 그에게 가족도, 심지어 그 빵집을 노리던 검은 세력까지 찾아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침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광고를 보며 이한길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로는 이 가격 아니었는데 요즘 집값이 왜 이리 비싸냐? 30년간 대기업 기획실에서 잔뼈 굵은 전략 전문가였던 그는 명예퇴직 후 자식 사업에 투자했던 퇴직금마저 모두 날리고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아들 이도현이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또 과거 타령이세요?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제 회사 주식 차트가 아니라고요. 이도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아들을 흘깃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내 평생 숫자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봤다. 저런 눈속임은 말도 안 돼. 요즘 젊은이들은 눈앞에 이익만 좇으니 저 모양이지. 잠시 후 이한길은 다시 물었습니다. 퓨처베스트, 그 회사 소식은 없더냐? 이도현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TV만 노려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빌어먹을 퓨처베스트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저희도 좀 TV 봐야 하니까요. 이도현은 한숨을 쉬며 스포츠 채널로 돌렸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지친 기색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아들 부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한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이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좀 있다가 오랜만에 어제 사온 식빵이나 구워 먹어야겠다. 동네 빵집 식빵이 따뜻하니 좋던데. 이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휴, 또 빵 부스러기 떨어지겠네. 며느리 윤서아가 방에서 나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이한길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빵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버터를 두른 프라이팬을 달구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윤서아가 주방 입구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는 빵 굽는 건 그만하세요. 냄새도 너무 나고 빵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구석구석 꼼꼼히 치울게. 부스러기 하나 안 남기고. 이한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빵가루가 여기저기 묻고 빵 냄새가 집 전체에 배요. 제가 예전에 카페 겸 베이커리 할 때도 집에서 이렇게 빵 굽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일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윤사와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이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빵 냄새가 진동할 때마다 실패했던 카페 겸 베이커리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존재가 그 아픔을 다시금 들추는 것 같아 그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저희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이도연이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벤처 사업에 넣었던 돈도 다 날아가고 회사도 결국 부도가 났어요. 솔직히 아버지 모시는 것도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죽을 맛이에요. 이도연은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상황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짜증을 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으려던 식빵을 도마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희한테 이젠 쓸모없는 짐짝이 된 거로구나. 이한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갓은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차마 자식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윤사아가 당황한 듯 말을 돌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한길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풀고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한길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부동산 연락해서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윤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도 있고. 이도현이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텨요. 그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돌봄도 받으시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평생 키워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도현의 목소리는 갈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에서도 위태롭잖아요. 이번에 투자했던 주식도 다 날라갔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때문에 집안이 엉망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이한길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류 몇 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이 평판이 괜찮대. 비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서아가 황급히 서류들을 치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윤서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이한길 할아버지가 말을 꺼내자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빵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한길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서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도현 씨, 당신이 얘기해요. 윤서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도현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노인 꽃병이 이한길 할아버지의 팔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제가 아끼던 건데요. 윤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이한길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아버님 때문에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둘 수가 없어요. 윤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야야, 진정해. 이도현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선택해요. 아버님이에요? 우리 가족이냐? 윤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대답을 읽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이한길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사진첩, 통장 몇 개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 넣으려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사진마저 챙겼습니다.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 이까짓 역경쯤이야.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다오. 현관문을 열기 전 이한길 할아버지는 뒤돌아 집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등은 굽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연했습니다. 이튿날 이한길 할아버지는 인천 변두리의 작은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꼭 쥔 손에는 아직 아들 집에서 나온 것이 믿기지 않는 듯한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궁금해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한테 점심 나눠주는 곳이지 처음이세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던 그가 무료급식을 받는 처지가 되다니.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줄 끝에 섰습니다. 닭죽 한 그릇과 김치를 받아 먹으며 이한길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역대합실이 따뜻해. 밤늦게 가면 경비들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어. 이한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무료급식을 찾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는 교회에서,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저녁에는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밤이면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나 터미널에서 졸다가 쫓겨나기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얇은 비닐봉투가 그의 마지막 온기였다.
한때 비단 이불 아래 잠들던 몸은 이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잊고 지냈던 허기짐이 명치 끝을 욱신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못마땅해 하던 식빵 부스러기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왜 이리 간절했을까? 추위에 떨며 길거리를 헤매는 동안 이한길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갔던 행복빵집. 달콤한 빵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곳. 그는 과거 대기업에서 전통빵집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이 빵집을 직접 컨설팅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빵집 주인과의 마찰로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었던 씁쓸한 기억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이 빵집 주변에 희미하게 보였던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뭔가 수상하군. 이제는 그 빵집에서 한 구석이라도 차지해 몸을 놓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빵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창문 너머로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예전에 빵을 사던 골목을 지나 빵집 옆 작은 창고문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비닐봉투를 펼쳐 몸을 감쌌습니다. 봉지 안에는 단돈 10,000원과 아들 가족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전부구나. 칠순이 넘은 노인이 바람에 떨며 봉지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 대기업을 주무르던 기획 전문가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으로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겨울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도시의 한 구석에서 그의 인생 2막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행복빵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청소부가 막대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빵집 안쪽 구석진 창고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얕은 잠 후 다시 추위에 깨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쥐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옛날은 이 시간이면 벌써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면 벌써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줄을 서던 때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한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며칠간 씻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내리며 이한길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한길 씨? 옛날 대기업 이한계 이사님 아니십니까? 그때 빵집 컨설팅 오셨던. 이한길 할아버지는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강태수 씨 맞아요? 강태수는 자신은 외투를 벗어 이한길 할아버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왜? 강태수는 40년간 행복빵집을 운영해온 장인이자 20년 전 이한길 할아버지의 전통빵집 활성화 프로젝트 당시 만났던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이한길의 일방적인 컨설팅 방식에 대한 서운함이 강태수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연민과 인간적인 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묵묵히 외투를 건넸습니다. 긴 얘기야. 이한길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내 작업실로 모시겠습니다. 빵집 안쪽 작업실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태수는 즉시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뜨거운 라면을 가다 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기업 은퇴하시고 아드님 댁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냉대,
쫓겨난 일, 무료급식소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된 경위를. 강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이 한때 그 대기업의 이한길 이사님인데 이럴 수가. 잠시 생각에 잠긴 강태수는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우리 빵집도 문 닫을 위기입니다. 손님도 없고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볼 엄두도 안 나고. 형님, 혹시 우리 빵집에서 같이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잠은 저기 옆 창고를 좀 개조하면 지내실 수 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빵은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이한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도 자신이 어릴 적 추억이 깃든 빵집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태수야. 정말 고맙네. 자네 빵 20년 전 그 프로젝트 때 참 아쉬웠었는데 다시 볼 줄이야. 강태수의 눈빛에서 묵묵한 신뢰가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한결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빵집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간 빵을 만들던 강태수 장인 옆에서 그는 빵집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빵 굽는 일은 여전히 강태수의 몫이었지만 이한길은 빵집의 운영과 마케팅에 자신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고, 한길 아저씨 덕분에 빵집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빵 냄새만 났지 가게는 지저분했는데. 단골 손님인 최할머니가 빵을 고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출신이라고 수군대던 주변 상인들도 이제는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이한길 할아버지는 강태수와 함께 빵집 뒷골목에 앉아 빵집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태수야, 사실 우리 빵집은 이대로는 안 돼.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서 점점 손님들이 줄고 있잖아. 강태수는 묵묵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빵집을 지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답답함이 보였습니다. 그때 빵집 앞을 지나던 한 젊은 여성이 빵집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한길이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빵집 외관을 훑어보며 이한길 할아버지를 향해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시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빵집에 관심 있으세요? 이한길이 말을 걸자 그녀는 김아린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푸드 스타트업 마케팅팀에 있었는데 회사의 겉만 번지르르한 수입 구조에 회의감을 느끼고 나왔어요. 진정성 있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김아린은 이한길 할아버지가 과거 구조조정했던 회사의 직원 자녀였습니다. 우연히 이한길의 소식을 듣고 호기심 반, 어렴풋한 과거의 복잡한 감정 반으로 빵집 주변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김아린은 빵집에 나타나기 전 아버지의 어둡던 퇴근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이한길 이사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한길 할아버지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린 양, 혹시 우리 빵집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빵 맛은 좋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해서. 김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한길 할아버지의 눈에서 그가 과거 대기업에서 보여주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빵집을 살려고 싶어하는 따뜻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이었다. 김아리는 빵집을 도우면서 이한길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했지만 밤늦게 혼자 복수심과 존경심 사이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진정성 있는 빵집이라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제가 무료로 홍보를 도와드릴게요. 김아리는 빵집의 낡은 간판을 깨끗이 닦고 갓 구운 빵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빵집, 40년 장인의 손맛 그대로, 옛날 빵집, 할매 입맛, 동네 빵집, 진정성 있는 빵.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빵 사진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한길 할아버지가 빵집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손님들을 맞는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빵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손님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머, 여기 인스타에서 봤던 빵집이다. 빵이 진짜 맛있대. 젊은이들이 행복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질 뻔했던 자신처럼 폐업 직전의 빵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이 더없이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복빵집을 다시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행복감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빵집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이한길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수와 김아린 그리고 옛 인연인 박선우 도매상 사장과의 모임에서 이한길 할아버지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옛날 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상급 유기농 밀가루와 국내산 최고급 우유를 새벽에 바로 우리 빵집으로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대형 프랜차이즈도 따라올 수 없는 신선함과 프리미엄 품질을 제공하는 거죠. 박선우는 과거 이한길이 몸담았던 대기업의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이한길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을 존경했던 그였기에 기꺼이 빵집에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늘의 빵이라는 해시태그로 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재료와 갓 구운 빵 사진을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김아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임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빵 프로젝트와 SNS 마케팅이 결합되며 빵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옛 인맥을 총동원해 박선우 도매상 사장과 접촉했습니다. 김아리는 빵집의 젊은 상인들을 모아 SNS 마케팅팀을 꾸렸습니다. 한 달 후 오늘의 빵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최상급 재료를 실은 트럭이 행복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매일 그 시간에 나와 재료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밀가루는 오늘 아침에 도정한 유기농이에요. 향이 기가 막힙니다. 이 우유는 새벽에 짠 신선한 목장우유이고요. 이한길 할아버지의 전문적인 설명은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새로운 서비스도 제안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빵을 미리 예약하면 퇴근길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글루텐 프리빵이나 저당빵도 개발해 봅시다. 이 맞춤 서비스는 즉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김아린의 SNS 마케팅도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빵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빵 사진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한길 할아버지가 빵집에서 진지하게 빵 재료를 검수하거나 강태수 장인과 함께 신메뉴를 개발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빵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젊은 손님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멀리서도 빵 맛집을 찾아 행복빵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골목의 다른 상점들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빈 가게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빵집을 중심으로 젊은 상인들이 다시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는 점점 더 다양한 가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단순한 주택가가 아닌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중순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빵집 작업실에서 내년 봄 신메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팍! 갑자기 빵집 한쪽에서 전기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한길 할아버지는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빵집 창고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 배선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빵집 부지의 재개발을 노리던 투기 세력이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빵집 주변에 이미 희미하게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태수도 간혹 재개발 압력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이한길은 뭔가 수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
이한길 할아버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빵집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손님과 직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목합니다. 화재 발생! 손님들과 직원들이 당황하여 뛰어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한길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각 공간을 돌며 사람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강태수를 부축하고 빵을 챙기느라 머뭇거리는 김아린을 재촉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목조 거물이 많은 낡은 빵집 특성상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갔나? 이한길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한길 형님, 어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분명히 저 안에 있다. 그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빵집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와 강태수 씨가 평생 모은 빵 관련 자료들이 저 안에 있어. 잃어버리면 안 돼. 그는 이미 연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는 행복빵집의 40년 역사가 담긴 오래된 레시피 노트와 강태수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빵 만드는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작업실에 도착한 이한길 할아버지는 자료들을 큰 가방에 급히 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첩과 기념품들도 챙겼습니다. 강태수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태수의 조부가 빵집을 처음 열 때 사용했던 오래된 밀대였습니다. 이한길은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밀대 속 빈 공간을 더듬었고 그곳에서 숨겨진 또 다른 오래된 계약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빵집 부지가 사실은 재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방화의 이유였구나. 뜨거운 연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빵집의 역사, 강태수의 평생, 그리고 이 작은 골목의 희망이 이 가방 안에 있었다. 이한길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쿵! 작업실 출구가 불타는 나무 기둥으로 막혔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다른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기가 너무 짙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여기에 사람 있어요. 그의 외침은 불길과 연기에 묻혔습니다. 열기가 점점 강해졌고 산소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창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창문을 열고 가방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은 밖에서 있던 김아린과 강태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직후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이한길 할아버지를 덮쳤습니다. 강태수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간 소방관들은 의식을 잃은 이한길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 일부는 이미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구급차로 구급대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씌운 채 이한길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강태수와 김아린 그리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2도 화상과 심각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다 상태가 위중하셔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강태수와 김아린 그리고 동해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강태수는 이한길 할아버지가 구해낸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 형님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빵집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이한길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무사히 대피했고 빵집의 역사적 자료들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천 행복빵집 화재 70대 노인의 헌신적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 없어. 행복빵집의 영웅 이한길 씨 위중, 지역 주민들 기도 행렬. 이한길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 일부는 화상으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약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생명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강태수와 김아린, 주민들이 가져온 꽃다발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한결 할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당신이 살린 빵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의식 변화는 없으신가요? 강태수가 들어오는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생체 징후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화재 발생 후 일주일째 이한길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밖에서는 쉼없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김아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할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복도에는 늘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빵집 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에게는 빵집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큰 소식이 있어요. 김아린이 상기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김아린은 이한길 할아버지가 구해낸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레시피 노트 속에 숨겨진 낡은 계약서 조각과 재개발 관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에게 건네받은 밀대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구해내신 문서들을 지역 문화재 전문가에게 보여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 레시피 노트와 오래된 밀대가 인선 근대 빵산업사의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빵집 부지의 재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어요. 강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김아린을 달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빵집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건의 지원을 약속했답니다. 게다가 이 문서들 덕분에 불법적인 재개발 시도까지 밝혀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야?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도 행복빵집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한길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빵집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당영했습니다. 화재 발생 1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약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서 졸고 있던 강태수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형님, 깨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이한길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빵집은 괜찮아? 첫 마디가 빵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다 무사해요. 형님 덕분에 우리 빵집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형님이 구한 자료들 덕분에 빵집의 재개발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게 됐어요. 이한길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이한길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고 화상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실은 언제나 강태수와 김아린 그리고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린이에요. 시청에서 재건 지원금 5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방화 사건 수사도 시작됐대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발견된 문서 덕분이에요. 김아린의 눈빛에는 그가 과거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복수심 대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한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빵집 재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와 빵집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에 감동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빵집 재건기금이 설립되었고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았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에서도 동참했습니다. 기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모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빵집 재건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얼굴과 손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전처럼 복구하는 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맛을 잃지 않는 빵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빵집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오늘의 빵과 같은 성동적인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6개월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이한길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수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아. 이날만을 기다려왔으니까. 이한길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행복빵집 재건공사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흉서가 남은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빵집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현수막과 풍선으로 가득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한길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환영식입니다. 김아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휠체어가 내려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한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한길 할아버지였지만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이한길 할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불에 타 검게 변한 빵집 잔에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빵집을 짓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기공식 단상에는 시청 관계자와 강태수, 김아린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연설에서 이한길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우리 동네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한길 어르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빵집의 역사와 함께 더 큰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첫 삽을 뜨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관계자와 강태수가 함께 삽을 뜨려 하자 그들은 이한길 할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양보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난 이한길 할아버지는 지지대의 도움을 받아 삽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삽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삽을 땅에 꽂았고 첫 흙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축하 폭죽이 터졌습니다. 행복빵집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공식 이후 재건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화재를 계기로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빵집을 재탄생시키는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자동 소화 설비, 넓은 비상 통로 등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빵집의 정치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매주 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점차 재활치료의 효과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흉터투성이의 자신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행복빵집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강태수, 김아린과 함께 공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오븐은 환기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이 통로는 좀 더 넓혀야 손님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지역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빵집을 구한 노인, 이제는 재건의 주역으로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행복빵집의 재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전통빵집협회에서 성금이 전달되었고 대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재건공사는 당초 예상보다 2달이나 앞당겨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1년 후 드디어 새롭게 태어난 행복빵집의 개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빵집 입구에는 불에서 피어난 희망, 행복빵집 그랜드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장식 단상에는 지팡이를 짚고선 이한길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끝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용기와 헌신의 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행복빵집 가족 여러분. 이한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제 이 빵집은 단순한 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고 또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빵집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과 목적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불길에 뛰어들어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현대적이며 더 따뜻한 행복빵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빵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강태수와 김아린이 함께 커다란 가위를 들고 입구에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새로운 행복빵집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개장 첫날 행복빵집은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빵 코너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새 빵집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되어 더 다양한 프리미엄 빵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이한길 할아버지는 새롭게 단장된 빵집을 천천히 걸으며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태수와 김아리는 그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방문객들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휴게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이한길 명예고문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 빵집의 품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빵에 관한 지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기찬 빵집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처럼 그와 빵집은 함께 재탄생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태영 PD가 또 전화했어요. 김아린이 이한길 할아버지의 명예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재개장 후 한 달, 행복빵집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참 열정이 대단하구먼. 이한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영 PD는 지역방송국 PD로 빵집 화재와 재건 과정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한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아 전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면 내일 촬영을 더 하고 싶답니다. 할아버지가 강태수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빵 검수하는 장면 같은 거예요. 며칠 후 정태영 PD와 대형 방송팀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한길 할아버지의 일상, 강태수와 김아린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빵 재료를 살피는 모습이나 젊은 김아린에게 조언하는 장면은 카메라에 담길 때마다 촬영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빵집에 오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정태영 PD가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 평생 잘 살아온 사람이 집 없이 빵집 창고에서 노숙이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다큐멘터리는 3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불에서 피어난 기적, 할아버지가 살린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당일 강태수와 김아리는 빵집 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함께 시청했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이한길 할아버지의 아들 집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시작해 노숙자 신세로 빵집에 오게 된 과정, 강태수와 김아린과의 만남, 빵집 활성화 프로젝트, 화재와 희생, 그리고 재건과 성공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방송 이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방송 이후 주말, 행복빵집은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한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 명예고문실을 찾았고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전국 각지의 쇠락한 동네 빵집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한길 어르신, 저희 빵집도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빵집을 살리셨는지 노하우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빵 같은 프로젝트를 저희 빵집에서도 도입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이 너무 많아 이한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강태수와 상의 끝에 그는 인천시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전통빵집 활성화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이한길 할아버지는 전국 각지의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빽빽했지만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놀라운 에너지로 각 빵집의 특성에 맞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른 빵집들이 하나 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천 변두리의 한 아파트 거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아들 이도현은 소파에 깊이 파묻혀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서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이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인천 행복빵집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한길 할아버지입니다. 방송인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이도현 부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냉대하고 내쫓았던 이한길 할아버지가 이제는 전국적인 영웅이 되어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16살 이준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시다. 화면에서는 화상 흉터가 선명한 이한길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빵집의 역사적 자료들을 구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야기가 나오자 13살 이다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불 속에 들어가셨어요. 윤서아는 말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한길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늘 불편해했고 결국 집에서 내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할아버지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던 과정도 담담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대답 대신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 모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 내 사업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고 회사도 부도가 났어. 이준혁과 이다은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내보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다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도현과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다은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TV에서 행복빵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일 찾아가 볼 거예요. 다은아, 그렇게 갑자기. 윤서아가 말을 꺼냈지만 이다은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튿날 이다은은 학교가 끝나고 행복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혁도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했습니다. 두 남매는 활기찬 빵집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빵집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한길 할아버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이한길 고문님이요? 저쪽 명예 고문실에 계실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들은 직원을 따라 빵집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예 고문실 앞에 도착한 아이들은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준혁이 망설이며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들어가도 될까? 이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다은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자를 보았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 손녀를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준혁아, 다은아. 이다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한길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다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말랐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작은 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아주는 듯했다. 이준혁도 천천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한길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주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그리움과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레비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겪은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이한길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다며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준혁은 할아버지의 화상 흉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저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이다음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쓴 글이에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할아버지에 대해 썼었어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은아, 고맙구나.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데리고 빵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강태수와 김아리는 모두 반갑게 아이들을 맞아주었고, 오늘의 빵 코너에서는 특별히 갓 구운 빵과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줘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빵집 구경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 아이들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이다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라. 할아버지가 항상 기다릴게.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요. 아빠가 곧 일자리도 잃고 집도 팔아야 한대요. 이한길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해졌습니다. 그랬구나.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아이들이 떠난 후 이한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가족을 향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방문은 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다. 이한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이도현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준혁이와 가은이가 왔었다. 아이들이 TV에서 아버지를 보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행복빵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이틀 후 이도현 부부는 행복빵집을 찾았습니다. 윤서아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남편의 설득과 아이들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빵집 입구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다. 이다은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이한결 할아버지는 명예 고문실에서 나와 빵집 입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이도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이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윤서와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한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다. 이리 와서 빵집 좀 구경하자. 내가 안내할게. 그렇게 가족은 할아버지를 따라 빵집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안내했고, 이한길 할아버지는 빵집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태수와 김아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이한길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이도현 부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실감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빵과 디저트가 가득한 오늘의 빵 코너를 지나며 이한길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윤서아는 과거 자신이 강태수의 빵을 동경하며 베이커리를 시작했던 기억, 그리고 빵 부스러기를 트집 잡아 시아버지를 내쫓았던 기억이 떠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아버님께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빵집 구경을 마친 후 그들은 작은 카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안쪽 방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도현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한길 할아버지는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아, 서야야,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어려운 시기도 있는 법이지.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도연아, 네 사업 실패 혹시 경쟁사 퓨처베스트라는 회사 때문 아니었냐? 내가 알아봐 줄게. 그놈한테 네가 당했던 것 다 되돌려 줄 수 있어. 이한길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이한길 할아버지는 빵집에 있을 때 우연히 옛 동료를 통해 퓨처베스트의 악랄한 경쟁 방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 과거 대기업 전략가의 냉철함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말과 함께 아들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의지에 윤서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이한길 할아버지의 명예 고문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도현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빵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 삶은 이 빵집과 함께란다. 여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저 공간 있지? 그는 창문 너머로 빵집 한쪽에 작은 공실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 비어서 새 주인을 찾고 있어. 서와 너 예전에 카페 겸 베이커리 운영 경험 있다고 했지. 그 솜씨로 꾸미면 금방 잘 될 거야. 게다가 너 강태수 사장님 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잖아. 이도현 부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새 출발을 해보는 건 어때? 월세는 처음 3개월은 면제해줄 수 있어. 내가 강태수 씨와 얘기해볼게. 윤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에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빵에 다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일지도 몰라.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나. 이준혁과 이다은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가게 하면 매일 아버지 볼 수 있어요. 이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윤서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날 저녁, 가족은 빵집 한쪽 카페 공간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빵과 커피 향이 작은 카페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직접 빵을 뜯어주었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빵을 받아들었다. 이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빵 부스러기에 대한 짜증도 사업 실패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온기가 흐를 뿐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빵 하나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어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한길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화해는 그 여정의 또 다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이한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